안녕하세요. 신선배 케바케로 돌아온 후배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선배입니다. 오늘도 한번 현실적인 부동산 얘기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경기도 평택에 거주 중인 40대 주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외벌이 가정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계신데요. 직접 보내주신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며 외벌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현재 고덕제 도시 23평형 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매수해 올해 입주했습니다. 아이 교육 환경을 고려해 이사했고 평수는 작지만 상권과 학교 접근성이 좋아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네요. 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인 2022년 부동산 급등기에 안성 공도아파트 분양권을 피를 주고 매수했습니다. 당시 평택 생활권이라서 실거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학교 인근 신축이라는 점이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입주 물량이 너무 많고 거래가 분양가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현재 매매가가 매수 당시보다 약 3,4천만 원 하락한 상태입니다. 예상했던 교통 호재도 지연 중이고 평택의 대규모 개발에 밀려 안성은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에요. 다만 안성이 전세 물량이 적어서 전세가 상승한 점이 그나마 위안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12월에 이사를 예정하고 있고 계약은 내년 4월까지인데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이겁니다. 첫째, 손해를 감수하고 안성 아파트를 지금 싸게 매도할지 아니면 몇 년 더 보유하면서 좀 집값이 회복하기를 기다릴지 고민입니다. 참고로 대출은 없고 현금과 전세금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자금의 압박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2028년, 9년 정도는 되어야 안정세가 올 것 같은데 이번 10.15 대책으로 수도권 끝자락 분위기도 반전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성 지역에 대한 선배님의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요 라고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선배님? 저는 이 안성과 평택을 사실 잘 몰라가지고 오기 전에 살짝 이렇게 지도만 봤는데 수도권의 좀 끝자락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벌써 한숨을 사연만 들어봐도 상황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 어떤가요? 일단은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보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싸게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몇 년 보유하면 회복이 가능할지 결국 바꿔 말하면 손해는 보기 싫다. 당연하죠. 누가 손해보고 싶어요, 선배님.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결과만 원하시는데 벌써 약간 혼낼 준비하고 계시네요. 다음번에 투자할 때 왜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알아야 그쵸. 그 다음에 실수 안 하시잖아요. 네, 일단 지금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최악의 투자였죠. 어떻게 하죠? 왜 최악이라고 지금 하시는 건지 지금 이 사연자분이 속이 쓰리시겠지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어떻게 솔루션을 주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뭐 싸게 매도를 할 거냐, 언제 회복이 갈 거냐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본인이 했던 행위, 행동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분은 지금 실거주로 평택 생활권 쪽이신 것 같아요. 네. 보통 평택 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평택, 오산, 안성 쪽을 평택 생활권이라고 부른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물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뭐 평택에 있는 사람은 뭐 안성 안 가요, 뭐 오산 안 가요 이러실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 바닥에서 보는 그 분위기로 볼 때는 평오안이라고 그래서 평택, 오산, 안성을 경기 최남단 있는 그 관심 도시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한 생활권으로 보고 투자할 때는 이 세 도시를 같이 본다. 같이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 평택 생활권에서 실거주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고덕 아파트를, 고덕 국제도시, 고덕 신도시를 매수하셨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잘하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투자자라면 모르겠는데 실거주자라면 그 동네에서 이왕이면 가장 좋은 곳에 가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가장 관심도가 높은 동네는 평택이에요. 왜냐하면 각종 호재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각종 산업단지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곳이라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호재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 그래서 평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평택에서 가장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하는 사람
사람들의 관심도가 되게 높은 회사가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고덕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신 거는 되게 잘했다. 네. 왜냐하면 실거주로서 가장 최상급지이기 때문에 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상권, 학군, 교통 이런 걸 따졌을 때 이런 곳을 선택하면 돈이 얼마가 오르든 나쁘든 간에 결국 매도할 때 제일 쉽게 매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사는 동안 편리했고 매도도 잘 될 테니까. 네, 그렇죠. 요거까진 좋았다. 그래서 평택 중에서는 아마 움직임이 평택에 와가지고 막 강력하게 오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를 만한 동네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지금 보면 안성에 있는 분양권을 투자했다고 하거든요. 네. 안성 공도에 있는 분양권을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투자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었어요. 왜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항상 좋은 입지예요. 평택, 오산, 안성이라고 하는 동네를 볼 때는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데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분양권을 들어가려고 선택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려면 투자자들의 들어오는 동선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평택, 오산, 안성 순으로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네. 빠져나온다고 하면 안성부터 버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바꿔 말하면 오를 때는 가장 늦게 오르고요. 떨어질 때는 가장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게 처음에는 그냥 이제 분양권 투자로 목적으로 하셨다기보다도 이 안성 공도 아파트를 실제 거주하려고 거주를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고덕에 꽂히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실거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실거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는데 그 이후에 고덕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실거주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셔서 사신 거냐? 솔직히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지만 뭐 정 안 되면 실거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이셨겠죠. 결국은 실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실거주도 할 수 있다. 맞아. 결국 투자를 위한 합리화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추정일 뿐. 네.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결국 투자 입장에서 접근할 때 가장 하순위 거를 선택을 하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2년에 피를 주고 매수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피를 줬다는 거는 피가 형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주셨을 거잖아요. 네. 그때는 막 이제 부동산이 좀 정점으로 찍고 가다가 떨어지는 그 직전이었던 시기인 거죠.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아마 투자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평택, 오산, 안성 지역들을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수도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물론 네. 수도권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많이 벗어나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을 보통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최남단 지역이죠.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하는 분위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은요. 가장 좋은 서울의 강남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경기도로 번져나가는데 경기도에서 뭐 과천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가장 선호도가 높은 동네를 따라서 경부라인을 따라서 움직여요.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경부라인을 가면서 또 주변으로 번져나가겠죠. 네. 그래서 가장 나중에 오르는 동네. 즉 바꿔 말하면 다 오르는데 안 오르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 흐름이 넘어와서 오르는 동네가 평택, 오산, 안성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끝났다. 이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결국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오른다는 얘기는 나중에 그 밀물이 들어왔다가 싹 빠져나가게 되면 무엇부터 던지고 나가느냐? 제일 안 좋은 것부터 던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경기, 인천을 놓고 이제 경기도만 놓고 보면 평오안은 냉정하게 말하면 가장 외곽 지역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안성은 가장 외곽 지역인 거죠. 더더구나 또 2022년에 투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2022년? 왜냐면 2021년 9월 달부터 시장이 완전히 꺾였어요. 21년이요? 2021년 9월 달부터 그때 대출 규제가 강력히 나옵니다. 네. 전세 대출도 규제하고 일반 대출도 규제하고 이러면서 강력하게 규제를 했단 말이죠. 시장이 굉장히 크게 꺾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오르는 지역이니까 막 불타오르고 있는 중이죠. 근데 나머지는 완전히 꺾였던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불타오른 것들은 뒤늦게 불이 꺼지잖아요. 전 아직은 여기 타고 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타고 있는 순간에 있으면 온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꺼질 것 같다고 잘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조금 그때 조금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시장의 큰 흐름, 동선 이거를 못 보고 네.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분위기만 아마 보신 것 같다. 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시기에 평택, 오산, 안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안성을 보셨다는 얘기는 아마 여러 가지 규제에서
거기서 조금 벗어나 있거나 또는 뭐 분양권을 투자했다가 빨리 빠져나올 생각으로, 왜냐하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오래 묶일 줄은 모르셨겠죠. 네. 그래서 지금 또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실거주 가능성 염두에 두셨고 학교 인근 신축이라는 거. 근데 시장이 막 불타오를 때는요, 학교 인근 신축 이런 거 아무런 영향 없어요. 그냥 중심지냐 외곽지냐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학교 인근의 신축이다, 이건 고덕신도시에서 찾으셨었어야 돼요. 오히려 가장 외곽에서 찾아봤자 결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빠져나갈 곳이었다면 이것들을 갖다가, 그것도 제일 마지막 시기에 피를 주고 매수했다. 원래 외곽 지역은 좀 일찍 들어가서 좀 싸게 들어가서 조금 오른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곳이거든요. 네. 투자를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일찍 들어가지도 않고 피를 주고 늦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입주하는 시점에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물량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하락한 걸 거란 말이죠. 무한 뼈 때리시는 중이네요. 이제 이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보면 내가 사는 동네, 그 다음에 전반적인 큰 흐름 속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동네의 지리적인 입지, 이런 것들이 좋냐 나쁘냐를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가장 잘못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도 주셔야 돼요. 많이 혼났거든요. 이 안성 아파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가 싸게 매도해야 될지. 싸게 매도한다는 건 손해 보신다는 얘기거든요. 손해 보신다는지, 그런데 둘째, 그런데 몇 년 보유하면 회복이 가능할지 못 놓는 거죠. 저는 큰 수익을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손해를 보기 싫을 거냐, 이거를 조금 먼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현재 매매가가 매수 당시보다 4천만 원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손해를 본다고 하면 4천만 원 마이너스가 이미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이제 세금 문제는 또 다른데 뭐 마이너스 피니까 세금을 안 내실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간 마이너스 4천에 손해가 난다. 근데 이거를 버틴다면 과연 이 이상으로 회복이 될 것이냐, 언제?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일단은 저는 지금 손해보기는 싫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지역은요, 예전부터 갭 투자의 성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안성 공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오래된 투자자들 사이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곳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냐면 이 지역들을 매수를 해서 집을 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주변에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전세 수요가 되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급 물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평택에 공급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밀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갭이 줄어들어요.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고 전세 가격은 밀려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갭이 적어서 심지어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내로 투자가 가능한 동네라고 그래서 과거부터 굉장히 유명하고 알려져 있는 동네가 이 안성 지역이에요. 특히나 안성 공도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동네예요. 제가 안성 공도를 언제부터 얘기를 들었냐면 2010년도 전후부터 이미 얘기를 듣던 동네예요. 갭 투자 네, 갭 투자로.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정확한 위치와 이런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큰 그림으로만 안성 공도라고 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다행인 거는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전세 공급 물량, 앞으로 나올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 지역에 뭐 물량이 얼마나 추가 공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세 시장을 먼저 한번 보시고 지금 전세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 물량이 없다 또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보유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 4천만 원의 손해인데 이 손해 부분은 오히려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가면서 누군가는 사는 사람이 생기겠거든요. 그럼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서 그거보다는 높은 가격에 파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인의 속마음이 솔직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싸게 매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일단 제가 처음에 하신 거에 대해서 뼈는 때렸지만 다행인 건 이 지역이 각종 전세 수요가 되게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보유하고 있으면 손해 안 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 보유를 해서 회복 몇 년도 보유하고 나면 회복이 가능할지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능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충분히 3, 4천 원 회복이 가능하다고 봐요. 언제쯤이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가 지금 수도권 끝자락이니까 이 순차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좀 약간 먼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수도권에 가까운데도 지금 회복이 안 된 데가 꽤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상승장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제일 좋은 곳부터 번져나가는 흐름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장 때는 투자 수요들이 늘어나잖아요. 그 동네 실수요는 이랬든 저랬든 언제든지 그 동네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투자 수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거든요. 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수요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의 흐름에 따른 수도권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올라가는 흐름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자의 흐름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실수요자가 결국에는 그래도 그 지역에 분명히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가서 한두 명이 살 때 전세 가격이 붙으면 차라리 집 사고 만다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리고 또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한 3, 4천 오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버티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몇 년 더 보유하면 회복이 가능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이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질문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언제 많이 오를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의외로 있으셔서 제가 손해를 보지 않는 차원에서는 다행히 이 지역이 전세 수요가 무궁무진한 곳이라서 밀려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최근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이 지역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많이 오를 거냐? 진짜 많이 오르려면은요 또 추가 수요가 이 서울과 수도권에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때는 정말 상승장이 막 와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그 온기가 퍼져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때쯤 되려면은 거기부터는 서울부터 시작하겠죠. 한참 걸린다. 한참 걸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복은 됐는데 상승장이 번져나가면서 내가 내 물건으로 엄청나게 오를 거야 라는 걸 기다릴 때쯤이면 이미 다른 물건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내 물건이 원망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 지금 3, 4층 손해본 것만 갭 투자로 메꿔지면 그 갭 투자자한테 팔고 나오고 맞아요. 그때 다른 데로 가는 게 현명하겠다 이런 솔루션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손해보기 싫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몇 년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갭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팔 수 있을 때 그때 손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팔아라. 왜 그러냐면은 이 물건은 그때쯤 되면은 신축이 아니라 구축이 되어 가겠죠. 그러면 선호도는 떨어지는데 가장 외곽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구축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겠느냐? 아니죠.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급지로 이동해서 그 물건을 팔고 넘어가야겠죠. 내 돈에 맞춰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회복을 기대하면 오케이지만 사실 속마음인 회복 이상으로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그 물건으로 모든 것을 다 성공하려고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명쾌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제 사연자분께서 15 대책으로 여기도 반전이 가능할까? 라는 이제 물음도 주셨는데 어떤가요? 네, 11호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결국 집값이 오를 거냐라는 걸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그 집값이 오를 거냐의 문제는 결국 상승장을 의미한다고 봐요. 근데 제가 아까 답을 드렸죠. 그렇죠. 오르면 서울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흐름이 지금 뭐 구리나 동탄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지역을 묶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번져나가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동탄 바로 밑이 오산이거든요. 근데 동탄과 오산은 다른 흐름이에요. 그 옆에 있는 안성도 다른 흐름이에요. 동탄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부 라인의 끝자락에 붙어 있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가능한데 근데요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1호 대책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혹시 동탄에 미치니까 우리 쪽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안 됩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라 표오아는 동탄과 다르다. 동탄의 흐름이 영향을 갈 거라고 얘기를 하길 할 바에는 동탄까지 오는 흐름은 결국 수도권 진입 흐름이기 때문에 주변에 더 가깝게 가기 위한 또 다른 동네를 찾게 되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안성까지 흐름이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11호 대책으로 기대하시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네. 좀 사연자분이 기대하는 답변과 다른 답변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진짜 뼈 때리는 리얼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투자 결정을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케바케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사연 보내주세요. 재테크 신선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